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안호준 대표님 네. 일일 기사로 왔으니까 가고 싶은데 말씀만 하세요. 네, 저희 공장에 가서 좀 샘플을 좀 챙겨올 게 있거든요. 공장이면 가구 공장? 네, 파주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오늘은 네. 렉서스 RX 450H로 모시러 왔는데 네. 안호준 대표님은 SUV 갖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SUV는 없고 아직 아기가 없기 때문에. 네. 아기랑 무슨 상관이지? 아기를 키우면 보통 SUV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조사가 재미를 보죠. 네. 모르겠어요. 유모차도 싫어요. 물론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 그죠? 근데 유모차 시기는 확실히 좋아요. 진짜요? 네. 렉서스는 참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탔을 때 이 선바이저, 네. 제가 지금 카메라 잘 나오고 있나 거울 좀 보려고 얘 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 감촉, 보송보송. 네, 이런 보송보송 감촉. 그리고 차 타서 네. 문 닫을 때 네. 여기 이렇게 잡잖아요. 네. 요 안에 여기 감촉. 쿠션을 집어넣고 네, 딱딱하지 않게. 네.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렉서스. 맞아요, 잘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그 차주분 한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밖에 있는 시선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는 이 렉서스 LC500을 팬티만 입고 타고 싶다. 왜냐면 그래요? 살에 닿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본 대단하죠. 렉서스 같은 경우 타쿠미들 걔는 왼손으로 고양이 얼굴 접기 이런 거를 통과해야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타쿠미가 뭐예요? 타쿠미는 이니셜 D 주인공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라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타쿠미는 네. 장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차체 패널 사이의 단차를 흰 장갑 낀 손으로 싹 훑어봐요. 그러면서 균일하지 않은 걸 이 사람은 손의 감촉으로 0.1mm 차이를 안다고 하죠. 그야말로 기계가 할 수 없는 그치. 것들을 네. 사람 장인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그 하이브리드 담당자를 만나서 도요타 렉서스 취재였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 장점을 가장 살리는 운전법이 뭔지 물어봤어요. 네. 우리 안 대표님 생각은 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 살살 타기? 살살 타기.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살살 타기는 그 일반 엔진 원전차도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똑같죠. 네, 비슷한데 그 사람 대답이 나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 뜻밖이었던 게 아무렇게나 타도 된다가 답이었어요. 아무렇게나 타도 그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게 차가 알아서 계속 고민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엔진하고 전기 모터랑 역할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때로는 두 개 합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하이브리드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지금 엔진은 그럼 몇 cc? 3.5리터. 그렇게 큰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크게 덩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엔진은 몇 마력? 가솔린 이게 시스템 총출력으로 따지면은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RX 몇십 마력? RX 450H. RX 450. 그래서 RX 350이랑 이미 450이라는 숫자가 있는 이상 파워트레인 하이엔드 모델이네요. 네, 그래서 RX 350이랑 베이스는 같은 엔진인데 이제 얘는 에킨슨 사이클이라는 걸 써요.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정확히 에킨슨 사이클이 뭐냐면은 엔진이 이제 우리 엔진의 작동 원리는 대충은 알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혼합기 연료랑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피스톤이 쭉 밀고 올라온 상태에서 불꽃을 퍽 튀기면은 뻥 터지면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으로 이제 커넥팅 로드가 돌면서 회전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밀어 올릴 때 주사기의 앞부분 꼭다리를 막고 뒤에서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하면 저항 때문에 잘 안 올라가잖아요. 압축을 해야 되니까. 요때 살짝 손가락을 떼주는 거예요. 주사기로 표현을 하자면. 그럼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처음에 살짝 뗐다가 나중에 꽉 닫아. 그러면 처음에 원래 있던 용적이 100이라면은 한 80 정도만 압축을 하는 거예요. 80 정도만 압축을 한다는 거는 20%만큼의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20%만큼 덜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엔진이 이론상으로는 들이마시고 뭐 밸브 닫고 압축하고 뻥 터트리고 밸브 열어서 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빨라지면 고회전에서는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단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흡기가 들어와서 배기로 원활하게 흐르려면은 약간 그렇게 저항을 줄여주면서 약간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고회전성 더 유리하다, 오히려 연비에 좋다, 이런 결론 때문에 나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애킨슨 사이클은 원래는 이 커넥팅 로드에 복잡한 기구를 더해갖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할 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였는데, 이제 도요타는 좀 렉서스는 머리를 쓴 게 요거를 이제 밸브 타이밍 컨트롤로 크랭크 축을 바꿔서 요 올라가는 용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밸브를 살짝 압축할 때 밸브를 살짝 열어놓는 흡기 밸브를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항을 줄이는 거고, 이 방식은 정확히는 이제 밀러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방식을 굉장히 많은 차종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낮은 회전수에서는 아까 안 대표님 말처럼 충분한 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한 20%의 연료를 다시 뱉어내는 거니까 빼니까 그때 전기 모터가 들어.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인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면서 윈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내연기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니까 내연기관의 약점 부분을 뭐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약점 부분에서 오히려 힘을 더 빼갖고 엔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자리에 전기 모터를 넣자.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거죠, 렉서스에. 와, 편집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기사를 하도 많이 써갖고. 야, 이런 대화를 참 오랜만에 나눠보네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게 그런 복잡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진 않거든요, 일반인들에게.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개념, 그런 접근 자세가. 이런 복잡한 하이테크를 너무나 강조하는 차보다는 그냥 편하게 타세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내공이 숨어 있는 거죠. 겸손해 보이지만 정말 내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연상이 돼요. 이렇게 렉서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나도 그런 사장님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멋진 거죠. 전기차 쪽에 대한 판단은 좀 늦었어요, 렉서스. 늦었는데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요. 수소연료 하이브리드가 워낙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강한 애들이 하이브리드로 쉽게 못 옮겼듯이 렉서스도 워낙 하이브리드에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좀 늦게 움직였는데 그 사이 이제 수소연료 쪽도 계속 파고 있었고 지금은 전사적으로 지금 전기차로 완전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무서운 게 한번 맘먹고 달려들면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요타 그룹 내 전기차 사업 부분의 헤드가 도요타 기어예요. 밑에 이런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분은 레이싱도 하고 요즘 레이싱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이 말린대요. 그만하시라고.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 이 변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니 한 10년 뒤면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SUV의 트렌드에서 봐도 SUV의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얹으면 제조사한테도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브랜드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SUV는 만드는 승용차 중에 제일 크고 무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 수치를 확 낮추면은 전체 평균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벤테이가도 하이브리드를 늘 계획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이커별 평균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걸 제일 먼저 렉서스는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렉서스도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하겠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거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패러다임을 뒤집는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E4 4륜구동 시스템, 뒷바퀴를 전기 모터로 굴려갖고 필요할 때는 4륜구동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최대한 연료를 아끼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RX나 NX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고 대신 뒷바퀴를 전기 모터가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옛날에 일본의 경차 중에 4륜구동 모델들은 대부분 이런 전기 모터로 굴리는 방식을 한참 전부터 쓰긴 했는데, 이만한 크기의 프리미엄 SUV에서 쓴 거는 이제 렉서스가 굉장히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 이후로 그것도 꾸준히 갈고 다듬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E4 시스템 담당자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미쓰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쓰비시에서 뭐 했냐면은 파제로랑 랜서 에볼루션 4륜구동 시스템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4륜구동 시스템 중에 내가 타본 차 중에는
눈길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차가 랜서 에볼루션이었거든요.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그 트랙션을 다 살려가면서 달리는 게 이제 그 사람이 토요타 그룹으로 와고 이제 E4 시스템 개발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E4 시스템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동력, 4륜 구동 시스템 브랜드마다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르죠. 개성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쉽게 크게 나누면은 구동력이 고정돼 있다. 혹은 뭐 완전히 무단으로 변하다. BMW처럼 100대 0에서 0대 100까지 될 수 있고. 근데 그 개념은 나눗셈인 거, 나누기. 그러니까 100이라는 동력을 어떻게 앞뒤로 나눌 것인지. 그쵸. 근데 E4 시스템은 더하기네. 네. 물론 이 E4 시스템이 뒷바퀴를 구동을 시킬 때는 앞에 이제 엔진으로 하는 구동력을 좀 다독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개념이라 이것도 되게 신선한 거죠. 이날 저는 안호준 카레클린트 대표와 함께 가구 공장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렉서스 RX450H 실내의 아주 특별한 우드 패널을 떠올렸습니다. 야마하가 납품하는데요. 두께 0.3mm의 알루미늄 판에 앞뒤로 각각 0.2mm 두께의 원목을 붙인 뒤 나무 표면을 레이저로 태웁니다. 그 결과 나뭇결 사이로 금속 광택 머금은 줄을 선명하게 새겼습니다.